자, 반갑습니다. 4월 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 역대 최대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였지만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2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고요. 이는 1982년 1월 6.9% 이후 40년 1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하였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주된 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오면 우리는 마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유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 협상이 1일, 오늘이죠. 온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활동 축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공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게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 때문이라도 이 과연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향후 나올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씩 봐가며 우리는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자, 국제유가는 100.28달러, 마이너스 6.99%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는 20만 2천 명으로 월가 예상보다는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미국 3월 시카고 PMI 같은 경우에는 62.9로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나온 지수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일부 지역은 또 좋은데 일부 지역은 안 좋아요. 이게 좀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JP 모건도 5월달, 6월달 50bp 금리 인상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IB들 줄줄이 전망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ING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준 50bp 올리는 빅스텝 인상에 경제 지표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 위험도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다가도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면 잠시 쉬어가는 숨고르기에 이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 얘기하고 있죠. 안심할 수 없다.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월가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체크만 해놓자. 우리는 시장에서 나온 시그널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 자, 하루 100만 배럴씩 6개월간 비축유를 방출한다라고 하죠.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이전에 어느 정도 방출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오히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냥 확실하게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고 투자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계 2등 LG 엔솔, 1등 CATL과 격차가 1년간 13.8%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고체 전해질 쪽이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1등 CATL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LFP 배터리, 요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이제 만든 요걸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규모의 경제를 누가 먼저 빠르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CATL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냈단 말이죠. 엔솔이 새로운 소재 이제 막 개발해가지고 그걸 좀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요거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도체 쪽. 세계 최대 냉각수 공장이 중단이 됐대요. 지금 반도체 생산이 아예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 중국 쪽의 악재 때문에 남들 다 올라갔을 때 못 올라갔단 말이죠. 자, 이번에 과연 지켜줄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켜준다면 오늘 증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잘 버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OLED는 과거에 LCD 뺏긴 것처럼 안 뺏기기 위해서 정부가 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 피해를 입는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M&A에 조 단위 돈을 이제 쏟아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쪽에 투자가 많긴 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수혜받는 기업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라도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끼가 보인다. 한번 베팅을 해봐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P2E 대장 엑시 역대급 해킹에 디파이 신뢰까지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딱 보여지면은 위메이드 같은 P2E 관련주들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 이슈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P2E는 보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카페 식당 안에서 일회용품은 못 쓴다라고 합니다. 커피는 머그잔에 준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당연히 머그잔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생활용품 전문 업체들, 자, 한 번씩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시장 정리, 시장 장시작 전에 먼저 올려서 보여드린다. 그래서 나는 좀 들어가서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공부방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수급 분석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초가에 되게 괜찮은 모습이 보여줬다 보니까 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아쉽게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자, 어떻게 해야지 이 두산중공업 또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두산 하면은 몇 가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소죠. 근데 인천시가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일단 지방 이런 지역들부터 수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 모빌리티만 수소를 쓰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역시도 많이 쓸 수 있어서 두산중공업 자회사에 전 세계에서도 탑티어 중에 하나인 수소 연료전지 회사가 있는 퓨얼셀이 있잖아요. 자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두산중공업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퓨얼셀과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수소 가스터빈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되면 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다음인 이 윤석열 당선자 정부가 원전 확대 방안 논의라고 있다. 인수위 쪽에서 아예 대놓고 원전 쪽에 주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가 두산중공업이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그냥 좀 처음만 좋았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 이거 약간이라도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 물량을 털어내고 있구나.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기관 중에서 뭐 보험 쪽에서 조금 담아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장 마칠 때에는 제발 외국인과 이외의 기관 지역에서도 플러스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이거죠. 아, 이 도대체 금투의 매도 물량이 언제 끝날까요? 뭐 물량이 더 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오곤 있는데 핵심은 그 물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멈춰줘야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가장 1순위로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차트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1선이 이 종목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241선 딛고 반등하고 딛고 반등하고 딛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얼추 보여졌지만 이탈하니까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41선의 지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를 안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하는 모습 한 번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떨어지더라도 바로 아래 61선까지는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어질 뿐이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길어지는 게 싫어진다면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조금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241선 지지가 제일 좋은데 61선 지지까지는 지켜봐도 괜찮다. 자, 두 번째,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반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못해도 121선 위에서 계속 횡보해주는 게 좋다. 그러다가 21선까지도 돌파하게 된다면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지켜보자.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물대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있는 위치다 보니까 저항 맞고 떨어지고를 감안하면서 지켜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중공업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눌러주신 덕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8시 30분에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을 분석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요청 종목은 금요일까지인 오늘까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이것 좀 분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시면 되겠고 이 방송 열리는 거 보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부분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가자면 자, 어제 말씀을 다 못 드렸었는데 3월 29일 때 말씀드렸던 이론이 어제 11.59%까지 올라가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외에도 3월 26일 날 말씀을 드렸던 사이맥스는 또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월 24일 날 말씀을 드렸던 현대 로템도 지금 당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풍 정밀이라든가 원풍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고 같이 참여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있잖아요. 한 번씩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전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